백일섭의 전 아내는 지난 10년 동안 암과 싸워왔지만 백일섭은 전 아내의 건강 상태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딸이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일섭은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의 부인은 차갑게 변했고 백일섭 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의 부인은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 말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백일섭의 전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늘 냉대받고 무시당했지만 그녀는 한결같이 남편에게 친절을 베풀며 그를 향한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무관심과 차가운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남편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의 부족한 점들을 감싸 안으려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남편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었으며 그 애정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백일섭의 전 부인이 목소리를 잃기 직전 그녀는 아들과 딸에게 세심하게 당부하며 항상 아버지를 존중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비록 너희 아버지가 완벽하지 않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그의 곁을 지켜주고 그를 보호하고 돌봐주어라. 그것이 가족의 의미이자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부탁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백일섭을 향한 자신의 마음과 자녀들을 향한 진심 어린 부탁을 전하며 가족의 유대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또한 백일섭과 자신의 갈등이 오직 부모의 문제일 뿐 자식들이 그로 인해 상처받거나 고통받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의 다툼은 너희와 상관없는 일이다. 너희가 그 짐을 지고 살아가길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자녀들이 자신들의 갈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백일섭의 전 부인은 자녀들에게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과거와 상처들을 이야기하며 그가 지금의 모습이 된 이유를 자녀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비록 그녀 자신은 그와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남편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백일섭이 왜 그렇게 무심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되게 된 배경에는 사실 너무나 불행했던 백일섭의 어린 시절 아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릴 적 그는 아버지가 자주 바람을 피웠고 결국 9살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가며 이혼하셨습니다. 어느 날 밖에서 놀고 있던 백일섭에게 어머니는 엄마 간다며 떠났고 어린 백일섭은 어머니가 금방 다시 올 줄 알고 잘 가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집에 새어머니를 들이게 됩니다. 새어머니는 이후 또 다른 새어머니로 바뀌었고 백일섭은 어린 시절 3번이나 새어머니가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붓 어머니들로부터 구박을 많이 받으며 마음의 상처와 혼란 속에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당시 백일섭의 아버지는 일본으로 가 무역업을 했는데 아버지가 일본에 가면 23개월 동안 집을 비웠고 백일섭은 그때마다 마음에 공허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백일섭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로 떠난 친어머니로부터 오라는 연락을 받고 책가방 하나 들고 어머니 주소만 가지고 서울로 찾아가게 됩니다. 고향에는 미련이 없었지만 떠난다는 생각에 그는 한두 시간 동안 울며 집을 나섰습니다. 여수에서 석탄 기차를 타고 무려 14시간이나 달린 끝에 서울에 도착한 그는 그리던 어머니를 만났지만 어머니는 이미 서울에서 새아버지와 재혼한 상태였습니다. 여수에서의 상처와 서울에서의 새로운 상처로 인해 백일섭은 혼란 속에서 성장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후 성인이 된 백일섭은 1965년에 KBS 공채 탤런트로 연기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는 데뷔하자마자 무명 시절 없이 바로 주연급 연기자로 성공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방송국의 문공부 장관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됩니다. 전화를 받은 방송국 간부는 백일섭에게 청와대에 무슨 잘못한 일이 있느냐? 며 문공부 장관이 전화를 걸어왔는데 이유를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드라마 녹화 중이던 어느 날 점심때쯤 이번에는 청와대 비서관이 전화를 걸어 백일섭을 찾았습니다. 비서관은 백일섭에게 몇 시까지 방송국 현관에 나와달라고 통보했는데 녹화 중이라고 하자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라고 웃으며 전했습니다. 백일섭은 거절할 수 없어 부랴부랴
양복으로 갈아입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방송국 앞에는 지프가 한 대 있었고 백일섭을 태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일섭은 생전 처음으로 영문도 모른 채 청와대에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백일섭은 청와대에 도착해 유경수 여사의 안내를 받아 박정희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인 박지만이 백일섭, 송창식, 윤영주를 좋아한다고 해서 초대받은 자리였습니다. 백일섭은 TV에서 자주 보던 키 작은 분이 자신을 반기며 악수를 청하자 너무 긴장한 나머지 두 손을 모아 대통령 내외와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유경수 여사는 백일섭에게 우리는 점심에 주로 국수를 먹는데 오늘은 특별히 스테이크를 준비했다고 말하며 음식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칼을 써서 양식을 먹어본 적이 없던 백일섭은 긴장한 나머지 손이 떨려 고기를 썰지 못했습니다. 이를 본 유경수 여사는 직접 고기를 썰어 그의 접시에 옮겨주었고 백일섭은 묻는 말에 대답하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우리 지만이가 학교에서 백 선생님을 봤다면 참 반가워했을 것이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백일섭이 떠날 때 당시 귀하던 귤을 여러 개 건네주었습니다. 백일섭은 귤을 양복 주머니 가득히 넣어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청와대에서 초대받을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던 백일섭은 우루사 광고 모델로도 오랫동안 활동했습니다. 이후 그는 MBC 드라마 아들과 딸에 출연하며 절정의 인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당시 드라마에서 백일섭은 홍도야 우지 마라라는 노래와 함께 다양한 유행어를 만들어냈고 드라마는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백일섭 또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나가던 백일섭은 이후 여러 사업에 손을 대다가 무려 9억 원에 달하는 돈을 떼이고 여러 차례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평소 술과 사람을 좋아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느니 차라리 자신이 손해를 보는 성격이었던 백일섭은 어느 날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우연히 최모 씨라는 사람과 라운딩을 하게 됩니다. 최 씨와 백일섭은 집이 같은 분당에 있고 골프라는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며 가끔 인근 골프 연습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최 씨는 자신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최우수 성적으로 합격한 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청와대 경제비서관으로 근무했다고 주변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백일섭이 과거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최 씨는 자신이 청와대에서 검사로 재직하며 초청객의 신원 조회 작업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백일섭은 그의 연배로 보아 당시 그 일을 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지만 최 씨는 남들보다 일찍 법조계에 입문했다고 주장해 백일섭은 의심을 거두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백일섭이 청와대를 방문했을 당시 최 씨의 나이는 겨우 16살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최 씨는 실제 국정원 직원의 이름을 사칭하기도 했고 자신이 한때 수감 생활을 하며 고문을 당했고 아내까지 잃고 혼자 살고 있다고 말해 백일섭은 그를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최 씨는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법조계에 몸담고 있다는 주장에 걸맞게 법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이 유명 법무법인의 고문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인천검단 지구상가와 경기 용인 아파트에 투자하면 2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유혹해 백일섭의 부인에게서 5억 원의 자금을 갈취했습니다. 최 씨와는 2년 동안 골프 연습장을 함께 다니며 술자리도 자주 가지는 등 친분이 깊었기에 백일섭은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하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이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결국 피해자들이 늘어나면서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최 씨가 돈을 받아 투자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백일섭은 화가 났지만 현금 5억 원 대신 그에 상응하는 부동산으로 변제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백일섭은 향후 부동산 시세만 괜찮으면 손해보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비록 자신에게 사기를 쳤지만 경찰서에서 포승줄에 묶인 최 씨를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결국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건으로 죄값을 치를 것이라며 자신으로 인한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하여 최 씨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또한 백일섭은 한때 영화사를 차려 일본 대중문화 수입이 지금처럼 허용되지 않았던 시절 일본 애니메이션을 수입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애니메이션이 사실은 일본 작품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백일섭의 회사는 영화사 등록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한때 카바레 사업을 대규모로 했다가 큰 실패를 겪었고 식당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도전했지만 결국 사기꾼들에게 휘말려 합계 9억 원을 잃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젊은 시절 딴따라라 불리며 처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렵게 결혼한 10살 연하의 아내와도 최근 결혼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백일섭은 배우로서 집안에서 대우받고 싶고 위로도 받고 싶었지만 촬영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이런저런 일로 싸우기 일쑤였고 결국 집에 있어도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을 아내에게 주고 혼자 나와 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졸혼 과정에서 아내와 다툴 때 딸이 중재를 하다가 아버지와 사이가 멀어지면서 현재 백일섭은 아들과만 왕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일섭은 손자 육아에 보모에게 들어가는 비용 월 20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집을 떠난 후 처음에는 작은 오피스텔에 들어갔고 이후 2달 동안 술만 마셨다고 합니다. 밥을 혼자 나가서 사 먹으니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집에서 아점을 해먹는 것에 익숙해져 괜찮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몇 년 전부터 디스크 협착증으로 허리 수술을 2차례 받았고 무릎 수술까지 받아 현재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들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백일섭은 자신보다 1살 아래인 조경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도 조문을 갔는데 이제 80에 가까운 나이에 불편한 몸으로도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빨래와 청소, 밥 짓기, 설거지까지 모두 혼자 하다 보니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백일섭 전 부인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백일섭 전 부인의 건강에 대한 여러 소문이 있습니다. 이 소문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백일섭 전 부인의 장례식에 관한 소문입니다. 배우 백일섭의 전 아내가 오랜 기간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일섭과 전 아내는 한동안 별거 상태였지만 백일섭의 전 아내의 장례식 사진이 공개되자 백일섭은 네티즌들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백일섭이 비난을 받은 이유는 전 아내의 장례식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유포되었지만 백일섭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백일섭과 전 아내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더라도 그녀의 마지막 순간에 백일섭이 전 아내를 외면한 것은 이기적이고 치졸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백일섭의 딸의 고백이 전해지자 팬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일섭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그 시점에 그가 뇌졸중을 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일섭은 전 아내의 마지막 순간을 위해 여러 밤을 새우며 그녀를 돌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일섭의 전 아내가 위독한 상태에 처했을 때 백일섭의 딸이 전화를 걸어 아버지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백일섭 씨는 당황하며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의 부인은 차갑게 변했고 백일섭 씨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 말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백일섭 씨의 부인은 8월 22일 오전 2시 위급한 상황에서 9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백일섭 씨는 병원에 가서 유리창 너머로 부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긴급 수술을 받고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으며 그의 딸은 계속 울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서로를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백일섭 씨는 안경을 벗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마도 이별의 순간에 서로의 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부인이 깨어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하지만 백일섭 씨는 여전히 부인에게 사과해야 할 빚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정말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백일섭 씨의 무관심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4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아빠하고 나하고에서는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 심리 상담을 받는 백일섭 부녀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먼저 상담을 받은 백지은은 사실 제가 엄마와 아빠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어서 엄마가 방송을 안 보시는 것 같다며 헤어진 사람이 방송에 나오는 게 싫을 수도 있지만 저를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 엄마가 이 방송을 좀 봐줬으면 했는데 안 보시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엄마의 건강 상태에 대해 별로 안 좋다며
암 수술하고 10년은 지났는데 지금 재발 소견이 있다. 엄마는 엄마대로 오빠네랑 같이 사시는데 식사도 잘 안 하시고 점점 쇠약해지셔서 제가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식사도 갖다 드리고 한다. 엄마가 본인을 잘 안 챙기신다고 말했다. 이어진 백일섭의 상담에서 의사가 아내분이 지금 아프시다고 하던데? 라고 하자 백일섭은 수술받고 괜찮아지는 거 보고 나왔다며 그 이후는 나도 모른다고 남 일처럼 말했다. 아내 소식은 듣냐는 물음에는 며느리가 가끔 얘기해 주는데 내가 안 들으려고 한다. 아내를 생각할 이유가 없다. 소식을 안 듣는 게 편하다며 손을 내저었다. 의사가 언젠가는 마지막이라는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안 하시나라고 묻자 백일섭은 망설임 없이 생각 안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는 집 나오기 전까지는 아내를 책임졌다. 나온 후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으니까 이제 알아서들 하겠지라고 무심하게 덧붙였다. 아내분께서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도 안 가실 거냐고 하자 백일섭은 안 간다. 안 가려고 한다. 정 떼고 나왔다며 확고한 태도를 보였다. 굳이 이혼이 아니라 조론을 택한 것에 대해선 이혼하고 싶은데 절차가 복잡하지 않나? 법원에 같이 가야 하고 따로 살면 그만인데 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가 아내가 어떤 마음인지는 아시냐고 묻자 백일섭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조론이 잘한 일은 아니란 걸 안다며 나도 이기적이어서 내 삶을 좀 더 살고 싶어서 그랬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그 환경에서 벗어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서로를 위해서 내가 나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TV조선 아빠하고 나하고 측은 지난 18일 유튜브의 비하인드 가족 안에서 외로웠던 아빠 백일섭이 조론한 속사정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2015년 아내와 조론한 백일섭은 영상에서 결혼 생활 내내 외로움에 시달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내가 매일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니까 가족과 사이가 안 좋았다. 하루는 아이들이 아빠 학교 가요라며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얼굴이라도 보려고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아내가 아빠 어제 술 많이 마셨어. 그냥 학교 가라고 했다.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그 이후로 모든 것을 자기들끼리 결정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혼 대신 조론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40년 동안 30년은 집에서 나간다고 하다가 진짜 나오게 된 것이라며 고심을 많이 했다. 내가 남의 엄마도 23명을 모셔봤고 의붓아버지도 모셔봤다. 내 자녀들에게 가슴 아픈 것은 남기지 않으려고 이혼 대신 조론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론 전 항상 외로웠다. 일 끝나면 물론 바쁘기는 했지만 내가 집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었다. 술이라도 취해서 내 정신이 아니었을 때 그냥 자버리면 그만이었다. 가족관계가 완전히 꼬여버린 것이라고 회상했다. 백일섭은 1980년 최 씨와 결혼해 슬하에 일남일녀를 뒀지만 2015년 졸혼했다. 그는 이듬해인 2016년 한 방송에서 졸혼 사실을 공개하며 배우인 아버지로서 집안에서 대우받고 위로도 받고 싶었다. 하지만 이런저런 것들이 서로 사이클이 맞지 않았다. 깊이 고민하다가 2015년 집사람한테 나 나간다 하고 집을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집을 나와 혼자 생활하면서 마음이 편했다. 혼자 생활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다. 건강하게 일방송, 영화를 활발하게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 조론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1944년생으로 올해 나이 79세인 백일섭은 부인 최미영과 결혼의 가정을 꾸렸다. 슬하에 일남일녀를 자녀로 두고 있다. 두 사람은 현재 법적으로 부부 상태지만 2017년부터 별거 중이다. 실제 이혼은 아니지만 서류상으로만 부부일 뿐 조론을 택했다. 그는 지난 2016년 방송된 TV조선 인생 다큐 마이웨이에 출연해 조론에 대한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다. 당시 그는 36세에 결혼한 후 일남일녀를 낳고 40여 년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 결혼을 졸업, 즉 조론했다고 밝혔다. 이어 70이 넘어 시작한 싱글 라이프지만 불편함 없이 삶을 즐기고 있다. 참 아들한테 미안하고 아들 내외에게 남자로서의 심경을 충분히 설명해 주기가 어렵다.
아들 내외도 나이가 들면 나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